어머니, 고부가 같이 살면 큰일 나요. 저희가 왜 그걸 원하겠어요? 며느리 은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근처에 살아주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자고로 시댁은 멀수록 좋은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저희가 왜 이사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주무시기 전에 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친정하고 가까이 살아야지. 왜 시댁이 옆에 있어요? 은주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은주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옆에서 아들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아들이요. 그날 밤 서랍을 뒤지다가 남편이 남긴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종이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가족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래입니다. 올해 63이에요. 지금 이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는데 집 안은 왜 이렇게 고요한지 모르겠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예요. 처음엔 매일 울었죠.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은 참 무서운 게 외로움에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창가에 놓인 사진 액자를 바라봅니다. 아들 성우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고 며느리 은주는 수줍게 고개 숙이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 다들 행복했는데 말이에요. 성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외아들이라 그런지 더 애틋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아이들이 집을 장만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집값이 조금 모자라요.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계약할 수 있는데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남편은 고민도 안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1억 원을 내놨어요. 그때 며느리 은주가 절까지 하면서 인사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 덕분에 집 샀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남편은 그래도 신중했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차용증 하나 써두자. 그렇게 해서 차용증을 작성했죠. 1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성우는 그때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형식이죠. 남편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그냥 세금 문제 때문에 쓰는 거야. 신혼집 들어가는 날, 은주가 떡을 들고 왔어요. 그렇게 고마워하던 며느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요, 어머니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죠. 제가 먼저 전화하면 그때서야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은주가 피곤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어요. 성우도 어머니, 은주 좀 쉬게 해주세요 하면서 일찍 돌아가라는 눈치를 주더라고요. 지금은 집이 근처인데도 손주 얼굴 한 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어요. 지난주에도 시장에서 과일 사서 들고 갔는데 문 앞에서 건네주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좀 애가 자고 있어서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혼자 밥을 먹습니다. 아침엔 김치찌개 한 그릇, 점심엔 라면 하나, 저녁엔 대충 죽 한 그릇이에요. 혼자 먹으니까 맛도 없고 양도 안 줄어요. 어제 친구 순옥이가 전화했어요. 정래야, 나 오늘 며느리랑 손주들이랑 외식했어. 얼마나 기특하던지. 아, 좋겠다. 너도 성훈애 자주 보지 않아? 응. 그래, 가끔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거의 못 보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준옥이는 며느리랑 같이 산대요. 아침마다 밥 냄새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애들 깨우는 소리, 애들 웃는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죠. 집 안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불 켜기도 귀찮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김치랑 계란, 오래된 반찬 몇 개가 전부였죠. 저녁 먹기도 귀찮아서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보니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중얼거렸죠. 벽에 걸린 시계가 8시를 가리킵니다. 성훈의 집에선 지금쯤 저녁 먹고 있겠죠. 손주는 밥 먹으면서 제잘대고 은주는 애 입에 밥 떠먹이고 성우는 옆에서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을 거예요. 그 풍경 속에 내가 없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분명 가족인데 말이에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성우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괜히 부담 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일상입니다. 외롭지만 참아야 하고, 보고 싶지만 연락하면 안 되고, 사랑하지만 거리를 둬야 하는 삶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립니다. 집 안은 더 고요해지고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손주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달력에 동그라미 쳐둔 날짜를 보면서 며칠 전부터 설렜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장난감도 하나 골라뒀죠. 분명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생일 당일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 때쯤 참다 못해 전화했습니다. 성우야, 오늘 우리 손주 생일 아니니? 아, 맞아요, 어머니. 그냥 조촐하게 저희끼리만 했어요. 전화 너머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케이크 초 끄는 소리도 들렸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엄마는 몰랐네. 어머니, 다음에 또 뵐게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포장도 예쁘게 해둔 건데 이걸 언제 전해줄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참을 수가 없어서 선물 들고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은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아, 손주 생일 선물 주려고. 이것 좀. 은주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저희도 집 안 정리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선물만 건네줬습니다. 집 안에서 손주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구야? 보고 싶었는데 얼굴도 못 봤죠. 그래, 미안하다. 다음엔 연락할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손주 보러 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일주일 뒤에는 반찬을 만들어서 갔어요. 성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었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고기도 제일 좋은 걸로 샀어요. 이번엔 미리 전화했어요. 성우야, 엄마가 반찬 좀 만들었는데 갖다 줘도 될까? 아, 그러세요. 그럼 저녁 때 오세요. 저녁 6시쯤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보온 용기 들고 힘들게 왔는데 은주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요즘 싱겁게 먹거든요. 건강 때문에. 아, 그래. 그래도 한번 먹어봐.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건데. 네.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표정은 달랐어요.
귀찮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성우도 옆에서 어머니, 은주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하면서 며느리 편만 들더라고요. 거실에 잠깐 앉았는데 손주가 와서 안기길래 안아줬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은주가 곧바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제 씻을 시간이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할머니, 안녕. 아이는 그렇게 끌려가듯 방으로 들어갔어요. 30분도 안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에서 신발 신는데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가 너무 바빠서요. 자주 못 뵙겠어요. 그래, 알겠다. 집에 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만든 반찬인데 싱겁게 먹는다고 거절당했어요. 내 음식이 그렇게 맛없나 싶어서 속상했죠. 다음 날 순옥이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데 순옥이가 물었습니다. 정래야, 요즘 성훈애는 잘 지내? 응. 뭐, 그냥 지내지. 너 표정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말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순옥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래야, 있잖아. 요즘 며느리들은 같이 사는 거 싫어한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같이 사는 건 아니야. 요즘 세상이 그래. 순옥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도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우는 다르다고, 우리 가족은 다르다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 성우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사 가려고 해요. 이사, 어디로? 애 학교 때문에 강남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학군이 좋다고 해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사를 한다고요. 지금도 자주 못 보는데 멀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같이 살면 매일 손주 얼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우야, 그럼 좋은 생각이 있는데. 네, 무슨 생각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 집 팔고 너희 이사 가는 집에서 같이 살면 되겠네. 그럼 손주도 매일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전화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성우가 뭐라고 대답하려는데 뒤에서 은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분명히 싫다는 느낌이었죠. 성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건 좀. 저희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응,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전화를 끊었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문자라도 올까 생각했어요. 엄마가 너무 급하게 말했니? 부담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우야, 아까 엄마가 너무 갑자기 말했지. 부담 갖지 마. 그냥 엄마 생각이었어.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어요. 네,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짧고 차가운 답장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길 건너편 아파트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 집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겠죠. 웃으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조용합니다. 혼자예요. 소파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같이 살자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었을까요? 손주 얼굴 자주 보고 싶다는 게 욕심인가요?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 꺼내서 마셨어요. 혼자 마시는 우유는
왜 이렇게 씁쓸한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성우한테서 답장이 올까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시계가 자정을 넘겼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성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한번 오시겠어요?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쩌면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같이 살자는 얘기를 받아들이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어요. 손주 얼굴도 볼 겸 간식까지 챙겨서 갔죠. 설레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성우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은주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로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웃음기라곤 없었죠. 저도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번에 같이 살자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응, 그래. 엄마가 너무 갑자기 말해서 미안했어. 그래도 잘 생각해봤니? 그때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걸 원하겠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고부가 같이 살면 큰일 나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은주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성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죠. 은주야,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있니? 같이 살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은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희가 근처 살아서 불편했어요. 자꾸 찾아오시고 애한테 간섭하시잖아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간섭이라니요. 손주 보러 가는 게 간섭이라고요? 은주야, 엄마가 언제 간섭을. 어머니, 반찬 갖다 주시는 것도 솔직히 부담이에요. 저희 식단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애기 보러 오실 때도 미리 연락 안 하시고 갑자기 오시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마치 참았던 말을 쏟아내듯이요. 그리고 어머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눈치가 없다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이런 건가요? 은주야, 그렇게 말하면 저희가 왜 이사 가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은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마치 비웃는 것처럼요. 이사 가면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이겠어요.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그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어요. 숨통이 트인다고요?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요. 성우를 바라봤어요. 아들이라면 뭐라도 말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고개를 돌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주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성우야, 엄마가 뭘 그렇게.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은주도 힘들어하고요. 너무 자주 오시는 건 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일어서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알았어.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일어서서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 생각하는 거. 은주의 말이 뒤에서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얼굴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닫았어요.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주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게 간섭이야? 반찬 갖다 주는 게 부담이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다니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파로 기어가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방 안도 따라서 어두워졌는데 불 켤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배는 고픈데 밥 먹을 생각도 안 났어요. 침대로 옮겨가서 이불을 덮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으니 또 눈물이 났어요. 협탁 위에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 때 찍은 사진이었죠.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어서 가슴에 안았어요. 여보, 당신이라도 있었으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성우한테 뭐라고 좀 해주지. 며느리한테도 말 좀 하고. 혼잣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당신이 없으니까 애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나 봐. 내가 혼자라서 만만한가 봐.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죠.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들도 며느리 편이고 손주도 못 보고 앞이 캄캄했어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외로운 달이었죠. 저 달처럼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어요. 세상과 단절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귀에서는 은주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고부가 같이 살면 큰일 나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이사 가면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이겠어요.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우의 말도 잊히지 않았어요. 은주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내게 한 말이었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가 다 젖도록 울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게 세상이 변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 깊어질 뿐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악몽을 꾸었습니다. 은주가 웃으면서 문을 닫는 꿈이었죠. 문 저편에서 손주가 울고 있었는데 문이 닫히면서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깨어나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됐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이불 속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만 가득했습니다. 며칠을 멍하니 보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뭐라도 해야 정신이 덜 아플 것 같았거든요.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 옷이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서류함이 보였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류함을 꺼내서 하나씩 들춰봤어요. 보험증서, 통장 사본, 각종 계약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차용증, 성우 1억 원 차용.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차용증이 들어 있었죠. 남. 차용인 김성우는 박정래로부터 금 1억 원을 차용함. 이자는 무이자로 하되 차용인이 상환 능력이 생기는 즉시 변제하기로 함. 날짜는 성우 결혼하던 해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증여세 문제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써두자. 나중에 세금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 그때는 이해했어요. 세금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들 주는 돈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차용증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형식적이라도 법은 법이지. 가슴 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젠 나도 할 만큼 했어. 다음 날 아침 성우한테 전화했어요. 성우야, 엄마 집으로 한번 와봐.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알아. 1시간 뒤 성우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며느리는 안 왔죠. 거실 탁자에 차용증을 올려놨습니다. 성우가 들어와서 앉자마자 말했어요. 성우야, 너네 이사할 때 지금 사는 집 팔면 그때 빌려준 1억 주고 이사가.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빼고 말했죠. 성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빌려준 거니까. 엄마, 그건 빌린 게 아니라 주신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마치 귀찮다는 듯이요. 아니야. 여기 차용증 있어. 네가 직접 쓴 거잖아.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성우는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건 형식적인 거였잖아요. 증여세 때문에 쓴 거고. 형식이든 뭐든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야. 1억은 돌려받을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험악했어요. 또 무슨 일이세요? 성우가 차용증을 며느리한테 보여줬어요. 은주는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지금 진심이세요, 어머니? 당연하지. 빌려준 건 받아야지. 은주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팔짱을 끼더니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런 거 따졌으면 결혼도 못했죠. 어머니가 돈 준다고 해서 결혼한 건데. 귀를 의심했어요.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요? 은주야, 그게 무슨 말이니? 돈 때문에 이렇게 구차하게 굴 거예요. 그 나이에 욕심 좀 버리세요. 욕심이라고요? 내 돈 돌려받는 게 욕심이에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이건 욕심이 아니라. 어머니는 다 늙어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1억은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저희가 집 사는데 쓴 돈이에요. 어머니가 준 거고요. 내가 언제 준다고. 어머니, 이러시니까 저희가 피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시네요. 성우는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성우야, 너는 뭐라고 안 하니? 어머니, 은주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냥 주신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또다시 며느리 편이었어요. 내 아들이 내 편은 안 들고요. 은주가 일어서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니 내가 이사 가는 거지.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처음부터 나를 피하려고 이사 가는 거였구나. 두 사람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인사도 없이요. 혼자 남았어요. 탁자 위에 차용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죠. 욕심이라고, 구차하다고, 늙어서 욕심 많다고.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들 키우고 며느리 집 사주고 이게 돌아오는 대접이에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맑았는데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차용증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남편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 종이 한 장이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밤이 됐습니다. 밥도 안 먹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봤는데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없었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조용한 게 더 무섭구나.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공허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사흘을 꼬박 생각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잠도 잘 안 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그 나이에 욕심 좀 버리세요. 늙어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넷째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추척해진 얼굴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죠. 이렇게 살 순 없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랍에서 차용증을 꺼냈어요. 한참 들여다봤죠. 이건 내 권리야.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휴대폰을 들고 검색했습니다.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상담 예약 가능한가요? 네. 오늘 오후 2시 어떠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리면서도 시원했습니다. 오후 2시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젊은 법무사가 웃으면서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차용증과 통장 기록을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요. 돌려받고 싶어서요. 법무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차용증도 보고 통장 내역도 확인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님, 이건 명백히 빌린 돈입니다. 차용증도 제대로 작성돼 있고요. 내용 증명 보내시죠. 내용 증명이요? 네, 법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문서예요. 이걸 보내면 상대방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짜로 법적 대응을 하는 거구나 싶었죠. 그럴 생각까진 없었는데요. 법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오셨어요? 그 질문에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젠 마음이 달라졌어요. 더는 참고 싶지 않아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법무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발송 완료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싶었죠. 저녁 때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황한 게 느껴졌죠. 읽어보면 알잖아. 어머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뒤에서 은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내용 증명. 어머니가 진짜로 그런 거 보냈어요? 전화가 스피커폰으로 바뀌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아들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요. 언성이 높았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어요. 내가 먼저 선 넘은 게 아니야.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죠. 너희가 먼저 선 넘었지. 나한테 한 말들 기억 안 나. 어머니, 그건 구차하다고 했지. 욕심 많다고 했고, 늙어서 욕심 부린다고 했잖아. 은주가 말을 막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어머니, 진짜 법까지 갈 거예요? 차용증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야. 1억 돌려받을 거야. 전화 너머로 은주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는 한숨만 쉬고 있었죠.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 정말 힘들어요. 나도 힘들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답 안 오면 법무사가 다음 절차 진행한대. 알아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서우면서도 후련했어요. 내가 진짜 이런 일을 하다니. 하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혼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떨림이 가라앉았어요. 잘한 거야, 정래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면서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나도 달라질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들한테서도 며느리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죠. 그런데 순옥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래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응. 왜? 동네에서 소문 났더라. 내가 아들 고소한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글쎄,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며느리가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나 봐.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치밀었어요. 며느리가 주변에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고소하겠대요. 말이 돼요? 그 나이에 그런 욕심을 부리다니. 상상이 갔습니다. 은주가 어떤 식으로 말하고 다닐지요. 그런데 참았어요. 이제는 말로 싸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법무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상대방한테 정식 절차 안내 보냈습니다. 2주 내로 답변 안 오면 소송 준비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우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가도 될까요? 오너라.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성우와 은주가 서 있었어요. 은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앉았어요. 은주는 손을 꼭 쥐고 있었죠.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그건 너희가 정하는 거야. 돈 갚으면 소송 안 해도 되지.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없던 일로 하시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죠. 우리도 힘들어요. 대출도 있고, 애 학원비도 내야 하고, 정말 여유가 없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렇게 약한 모습은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힘든 게 문제가 아니야.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죠. 원칙은 지켜야지. 빌린 건 갚아야 하는 거야.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너 고부가 같이 살면 큰일 난다고 했지.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렇게 같이 살기 싫으면 조용히 1억 내놔라. 그럼 끝이야.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선택해. 같이 살든지 돈 갚든지. 정적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성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대출 받을게요. 언제까지? 한 달만 주세요. 절차가 있어서. 좋아. 한 달 안에 갚아라.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글썽였죠. 하지만 참는 게 보였습니다. 성우가 일어서려는데 은주가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할 때 안 받았어요. 마지막까지 그런 말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 그랬어야지. 받고 나서 이러면 안 되지. 은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죠.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시원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처음으로 당당했어요. 처음으로 굽히지 않았죠. 휴대폰을 봤어요. 준옥이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정래야, 괜찮아? 답장을 보냈어요. 응, 이제 괜찮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천천히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들과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손주는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참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달라졌으니까요. 제가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기다리는 동안 조용했습니다. 성우한테서도 은주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국민은행 입금 김성우 1억 원.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1억 원이었죠. 계좌를 확인했어요. 정확히 1억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받았구나. 정말 받았어.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아침이었죠. 조용히 미소가 지어졌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이었어요. 고맙다, 여보.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차용증 덕분이었죠. 오후에 순옥이가 전화했어요. 정래야, 어떻게 됐어? 돈 받았어.
응, 오늘 아침에 들어왔어. 어머, 드디어 받으셨네. 준옥이의 목소리가 환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그 돈으로 본인 인생 꾸리셨어요. 여행도 가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래야지.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맞아. 자식 위해서만 사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인생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이었죠. 며칠 뒤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기부 좀 하려고요. 기부요? 네, 1,000만 원 기부하고 싶어요. 어려운 어르신들 식사 지원하는 데 써주세요. 관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정말이세요? 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죠.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돈을 받은 게 기쁘기도 했지만 나눌 수 있다는 게 더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정리했어요. 1,000만 원은 기부했고 3,000만 원은 여행 자금으로 따로 빼놨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넣어뒀습니다. 이제 내 돈으로 내 인생 살아야지. 마음이 편안했어요. 누구한테 미안할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순옥이랑 동네 식당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외식이었죠. 정래야,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밝아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며느리는 뭐라고 하던 아무 말도 없어. 돈 입금하고 나서 연락 한 번도 없었어. 그럼 됐네. 이제 신경 끄고 살아. 응, 그럴 거야.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은주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고부가 같이 살면 큰일 나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같이 살면 큰일 났을 거예요. 은주 말이 맞았어. 응, 무슨 말? 고부가 같이 살면 큰일 난다던 말. 정말 맞네. 준옥이가 웃었어요. 그래, 맞지. 요즘 세상에 같이 살면 서로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 소원대로 이젠 내 세상에서 없어진 거야.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서로 부담 없이 살 수 있겠죠.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여행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가고 싶은 곳이 많았어요. 준옥이랑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았죠. 여행 상품을 하나 골랐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였어요. 예약 버튼을 눌렀죠. 이제 시작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예쁜 밤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성우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금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짧고 간단한 문자였죠. 답장을 보낼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확인만 하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눈을 감았어요.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혼잣말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죠. 나 괜찮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죠. 달콤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달콤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바쁘게 의미 있게요. 휴대폰을 들었어요. 준옥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옥아, 나 제주도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 답장이 금방 왔어요. 좋아. 언제? 다음 달 중순. 3박 4일. 완전 좋아. 나도 예약할게. 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요. 석 달이 지났어요. 성우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신경 쓰였어요. 아들이 잘 지내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혼잣말을 하면서 웃었어요.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죠. 아침 식사를 천천히 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요. 혼자 먹지만 맛있었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음식도 달랐습니다. 준옥이랑 자주 만났어요. 화요일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죠. 정래야, 오늘 김장 봉사 가자. 어르신들한테 김장김치 나눠드리는 거야. 좋아, 가자. 복지관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장을 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한 포기씩 정성껏 버무렸죠. 어르신,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젊은 봉사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거라도 해야 보람이 있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목요일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오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읽어줄게. 책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줬죠. 아이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나무처럼 살았구나. 아낌없이 줬지. 그런데 이젠 달랐어요. 주대받을 것도 받는 삶이었죠. 책 읽기가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그래? 다음 주에 또 올게. 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차를 한 잔 끓였어요. 소파에 앉아서 천천히 마셨죠. 창밖을 바라보면서요. 예전엔 이 시간이 외로웠어요. 손주 생각, 아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이게 평화구나.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저녁엔 순옥이랑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정래야, 다음 달에 제주도 가는 거 확정이지? 응, 당연하지. 벌써 기대돼. 나도 완전 기대돼. 우리 둘이서 실컷 놀자. 그래,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데도 가고. 통화를 끝내고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무엇을 챙길까 생각하면서 옷을 펼쳐봤죠.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당신 걱정하지 마.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이젠 그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거야.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지난번에 기부하신 돈으로 어르신들 식사 지원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기분이 좋았어요. 내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요. 오후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엄마 손잡고 가는 아이, 강아지 산책시키는 아저씨, 운동하는 할머니들.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벤치 옆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작고 예쁜 꽃이었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꽃도 홀로 피네. 나도 혼자 잘 살 수 있어. 일어서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에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도 밝았죠. 나 괜찮네. 웃음이 났어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성우한테서 여전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들은 아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지.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매달리지도 않았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후회하냐고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돈을 받은 게 후회가 아니에요. 당당해진 게 후회가 아니죠. 사람은 떠나도 자존심은 남는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게 내가 되찾은 평화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마음이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봉사활동도 가고 책도 읽어주고 순옥이랑 차도 마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엔 제주도에 갈 거예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거도 먹고 사진도 찍으면서요. 이게 제 인생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요.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그래요. 하지만 외로움보다 자유가 더 좋아요. 손주 보고 싶지 않냐고요? 물론 보고 싶죠. 그래도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매달리진 않아요. 이제는 달라졌으니까요. 제가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어요. 저 달처럼 혼자여도 빛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밤이었어요. 악몽도 없었죠. 아침이 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야. 미소 지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되찾은 평화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